자,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312조, 313조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마저 그거는 313조 마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314조 좀 정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312조, 313조는 312조, 그다음에 313조. 자, 이건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뭐를 해야 돼요? 성립의 진정을 인정을 해야죠. 물론 여기서 요 성립의 진정에 이제 요 안의 의미에는 이제 내용을 인정,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판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조서라고 하는 요 종이에, 이 종이에 진정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 능력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거쳐야 뭐가 되는 거다? 증거 능력이 이제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공판장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을 하고, 진술이죠. 진술을 하고 종이에다 적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요 말한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성립 인정을 해야 되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내용 인정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뭐 참고인이라면 성립의 진정, 실질적 진정 성립, 이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요건이잖아요, 지금. 요건인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아주 뭐 중요한 증언을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증언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못 나와버리면 증거로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우 중요한 증거였는데. 이거 지금 수사가 너무 이제 아깝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요 못 나오는, 무조건 이제 증거 능력이 없게 하지는 않고, 어떠냐면 왜 못 나왔는가? 네, 이걸 찾는 거예요. 왜 못 나왔을까? 그래서 일정한 그 이해할 만한, 충분히 법원에서도 이 사람 못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요건을, 그런 사정이죠.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것이 작성되었을 때 그런 나름대로 믿을 만한 상태, 우리 특신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그냥 설령 안 나와도 증거 능력을 갖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몇 조냐면 314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조문을 보세요. 314조인데 제312조, 313조 경우에, 그러면 312조, 313조니까 312조는 조서와 관련된 거고 303조는 이게 진술서입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별을 했죠. 이 경우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 성립의 인정을 인정해 줘야 되고 내용도 인정해 줘야 되는 그 사람. 진술을 요하는 자가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그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망, 죽어버렸대요. 그다음에 질병, 뭐 완전히 뭐 혼수 상태에 있다든가,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봐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정이 뭐냐 말이죠.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이에 준하는 사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죽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이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그 조서, 자, 못할 때는, 이게 없을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이 서류 쪽에 그 서류를 뭐 하래요? 증거로 할 수 있답니다. 그냥 뭐 가운데 거는 놔두고, 이게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증거로 할 수 있다. 원래는, 자, 앞에서도 봤지만 다시 보세요. 구조를 잘 보세요. 전문 증거여서 일단 진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진술이 있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못하면 증거 능력 없다. 그런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거로 쓰겠답니다. 근데 그냥 쓰는 거는 아니고, 다만 그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믿을 만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 증명된 때.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썼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상한데 둘이 그냥 짱 박혀가지고 야 이거 써라, 이렇게 한 거 아니라면, 나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문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장소에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증거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314조의 요건은 뭐예요? 사망, 질병, 사질, 외소, 이에 준하는 사유에다가 뭐가 필요하다? 특신 상태만 있으면 증거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이유로 못 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이래 가지고 못 써버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전문 증거가 엄청 많거든요. 예, 대체로 다 전문 증거예요. 왜냐하면 진술 증거가 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런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뇌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참고인이 "오, 이 사람 돈 받았는데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술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을 압박해 가지고 네 배를 갈라 가지고 다 드러낼 수도 있고 뭐 쪼끔만 드러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겁주면서 "너 얘한테 돈 줬다고 말해." 자,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다 진술 아닙니까?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차라리 무슨 돈 주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말 좋지만 이런 게 없어. 없으니까 증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도 한단 말이지. 예,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이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안 그런 것도 많지만. 근데 안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 가지고 자, 제대로 된 참고인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돈 줬대.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해 버렸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 서류도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정말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지금 우리가 어 인제 예상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하자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314 조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자, 이 교재를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의는 뭐 인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진술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던데 봐봐요. 여기 동의를 하잖아요. 이 동의가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문 증거잖아요. 전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야, 돈 줬던데요? 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죠. 뭐 갑이 뭐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라든가 뭐 돈도 살인을 했어요. 또는 뭐 뇌물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A가 갑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이게 종이죠, 종이. 종이니까 요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증거라 그래. 전문 증거라 그러니까 일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지금 요건을 갖추는 거 이거 와 가지고 이제 뭐 이 갑이라고 요 A라고 하는 사람 제대로 이제 법정에 나오라 그래 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요런 게 다 뭡니까? 이게 증거 조사예요. 그런데 증거 조사는 무조건 다 하는 거냐? 안 합니다.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종이가 딱 나오니까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피고인한테 "저기 A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사람 죽였다던데 인정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종이에 적어져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사람 죽였대. 네가 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대. 네가 사람 죽였대." 이런 식으로 나쁜 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의를 하게 되면 굳이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만 하면 동의하면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니까 이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기 이게 반대 해석으로 하면 동의하면 뭐예요? 그냥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니까 요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군가가 나와서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요 원 진술자가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성립의 진정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오니까 뭐도 안 되겠습니까? 반대 신문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이제 웃긴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증거 못 쓰죠. 증거 못 쓰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못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못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걸 예로 들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조서를 써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특신 상태가 있으면 자, 여기서 말하는 요 필요성은 방금 이겁니다.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이에 준하는 사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성이고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한번 나오냐면 316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나옵니다. 316조 2항. 그래서 나중에 이제 316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아, 이거 314조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차례 하나 볼까요? 미 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미국 수사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서 미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 미국 법원에서 야, 네가 해라 이렇게 했던 거를 요거를 증언 녹취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범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범행을 어디서 했겠어요? 미국에서 했나 보죠. 그래서 미 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자, 피해자니까 피의자가 아니죠, 지금. 피의자 아니고 그다음에 공범이에요. 근데 공범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면 이 사람이 공범이잖아요. 그럼 요 공범은 사실은 요 갑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가 되냐면 요 을은 피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예요. 제3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사람도 거의 뭐 제3자니까 피해자 진술조서에 준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질문서와 끊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서 미국 법원의 수명을 받은 자 미국 검사요. 미국 수사관이죠. 이 사람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막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증언 녹취서. 그럼 증언 녹취서는 뭐냐면은 보세요. 증언이니까 여기 지금 제3자잖아요. 여기 요 피해자도 제3자고 공범도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진술을 하죠. 요 진술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 써야 되는데 받아 쓰지 않고 뭐 했다는 겁니까? 녹음을 했다는 거고 요 녹음을 한 거를 다시 서면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언 녹취서죠. 증언 녹취서. 이 종이가 이제 우리 법원으로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법원은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증언 녹취서이긴 요 서면인데 이게 누굽니까? 미국 검찰이잖아요. 미국 검사잖아요. 자, 여기서 미국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냐? 아닙니다. 검사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걸 그 사람들이 요 진술한 거를 그대로 만약에 받아 적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피신 조서가 되는데 이게 제3자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진술 조서가 되겠죠. 진술 조서. 전문 증거죠. 그럼 뭐예요? 312조 사항이네. 그런데 이걸 쓰지 않고 녹음했답니다. 녹음을 했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그 녹음한 거를 다시 서면으로 적은 거니까 결국 같은 거죠. 진술 조서란 말이야. 자,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법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증거 능력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이 뭐라고요? 진술 조서라고요. 진술 조서니까 뭐 해야 돼? 적, 실, 특, 반 해야죠. 그럼 여기 진술했던 사람, 제3자 또는 여기 공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정에 와가지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살아요? 이 사람들 미국 살잖아요. 그렇죠? 미국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온단 말이지. 외국 거주. 외국 거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온다.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다 말이죠. 없다. 그런데 이거 작성을 누가 했어요? 미국 검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위조됐을 일이 뭐 별로 없죠. 거기도 나름대로 수사기관이 제대로 했을 거니까 믿을만하다 말이죠.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니까 저 어떻게 한다? 여기를 보시면 314조에 의해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3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뭐한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판례 내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증거 능력 요건이 이제 필요성인데 사망 질병, 사망 질병. 요 사망 질병 중에 뭐 죽어버린 건 알겠죠? 사망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럼 질병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나 아파요. 나 아프면은 괜찮아요? 아프다고 안 나온다고 뭐 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단순한 판례이긴 한데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건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질병인데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노인성 치매예요. 그러니까 요 치매는 진술할 때는 제정신이었어. 오케이였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에는 요즘 되니까 노인성 치매, 기억력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런데 대신 이거 말할 때는 제정신이었고 또 뭐였으면 특신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외국 거주 여기 요 외국 거주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에 산다 뭐 미국 삽니다 일본 삽니다 이렇게만 안 되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 거주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연락이 안 돼야 돼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출석을 위한 상당한 수단을 취했음에도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너무 외진데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 2번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소재 확인장, 그러니까 소재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소환장을 발송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기대 요거 아니죠. 이 경우 해당하지 않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소환 있죠, 소환. 소환이란 말 어디에다 쓴다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 이번에 뭐 멋진 그 판사님 한 분 있었죠. 그 무슨 내란 재판인가요? 뭔가 할 때 그 안 나오니까 바로 소환하겠다. 안 나오니까 뭐 바로 그냥 과태료 때려버리고 했던 그런 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예, 그거 제가 내일 또 수업 때 한번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요거예요.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자 뭐였냐면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형사 여기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조약까지도 체결이 되어 있어요. 체결이 되어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연락을 해야 된다. 연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판례들은 뭐냐면 연락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출석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온다. 어쩔 수 없이 안 온다. 예, 그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소재도 파악이 되고 국제사법공조조약도 있다. 그러면은 사람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환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소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공조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 법원에서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소재 불명. 자, 소재 불명은 소재 불명으로 이게 아무리 전화해도 안 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연락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락을 해보고 송달불능이 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주소 불명으로 송달불능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소재 탐지, 촉탁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뭐 증거를 못 쓰는 거죠. 증거를 못 쓴다. 경찰에 구인장 집행불능보고서 갔는데 이거 보세요. 실거주자를 방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온대요? 이거 그럼 와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가가지고 찾아서 오라고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여기도 안 가고 전화로 안 나가고 싶다는데요. 엄마가 그랬대. 엄마가 그랬을 때 이거를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아니다. 자, 그다음에 증언 거부권 행사 안 됩니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인제 여기 참고인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인제 법정에 나와야 돼요. 나오기는 나왔어요.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인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성립의 친정 인정하냐고 이제 물어봐요. 아니면 또 이제 피고인 쪽에서 뭐 하겠습니까? 반대 신문을 하겠죠. 반대 신문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 하겠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증언거부권 행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나오기는 나왔으니까 증언거부권은 자기 권리잖아. 그렇죠? 그럼 이 권리를 행사하면은 이 전문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 아시겠죠? 증언거부권 행사한 거 해봤자 증거로 못 쓴다. 보시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이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요.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변호사가 이제 요 이야기를 쭉 들어요. 누구한테? 피고인한테 변호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잘못됐다.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들은 거를 갖다가 다시 요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네가 나한테 사건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거야. 그래서 검토 의견서를 써요. 그럼 이 검토 의견서는 뭘까요?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 그렇죠? 들은 내용을 자기가 뭐 했어요? 종이에다 적었겠죠. 그렇죠? 근데 피고인,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피고인은 진술한 사람. 그리고 변호사는 작성한 사람. 이거 뭡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 기재 서류죠. 자, 됐습니까? 이 진술 기재 서류인데 이걸 갖다가 뭐 한 거야? 검사가 이걸 이제 압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진 내용에 대해서 야 이거 네가 피고인한테 들은 거대로 여기 작성한 거지라고 진술을 하라 그랬어요 변호사한테. 근데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한테 들었던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사람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 거부권 행사한 거란 말이야.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 있죠, 이 종이 검사가 이 압수한 이 종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증언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증언거부권 행사한 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못 쓴다. 이것도 못 쓴다. 실제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언거부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다?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더 들어가는 건데 이 원심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래서 똑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변호인, 의뢰인,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하고 의뢰인이 둘이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밀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국 법상의 영미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심 재판은 변호인하고 의뢰인 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부정된 게 아니고 증언거부권 행사한 거 이거는 뭐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는 자기의 정당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못한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어차피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하니까 반대 신문을 못 해요. 반대 신문을 못 하면 증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뭐가 뭐 약간 좀 거리꼈든지 어쨌든지 간에 피고인이 야 내가 언제 사람 죽였다고 네가 그렇게 적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만 하면 자,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건 기회만 제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래서 검사가 이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없다. 자 여기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피고인이 유리한 거예요. 이걸 증거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검사는 증인이 이런 사람들이 죽어버렸네요. 이 사람 나와야 되는데 질병입니다. 이런 걸 막 다 주장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특신 상태가 인정되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막 주장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검사 이게 어떤 쪽에서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뭐 소급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4조의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314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가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질 외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노인성 침해, 장애인으로 이렇게 못 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소재 탐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럼 넘어가면 3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나오셔야 됩니다. 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요. 아기 낳고 나오세요. 이 말이에요. 아기 낳고 나와라. 아시겠죠? 그리고 증인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답니다. 안 됐는데 뭐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소유자인 초닥도 이거 안 했대.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증거 300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신 상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특신 상태. 뭘 보고 특신 상태라고 합니까? 믿을 만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걸 보세요. 그러한 개연성이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 이 정도가 돼 있는 거.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서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거짓말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밖에서 봤을 때도 믿을 만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 요런 정도까지 단순하게 그렇구나 이 정도로는 뭐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은 좀 개연성이 있다고는 부족하고 자 뭐야 개부족이에요. 개부족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사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자, 이 문구들 객관식 지문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고요. 네. 요런 것들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번씩 케이스니까 한번 이런 경우 대체로 이제 그 유서가 작성되면은 좀 믿을 만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때 다른 거니까 이제 있을 때마다 읽어 보시면서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314조와 관련된 것이고요. 내용을 쭉 봤는데 이게 뭐 간단한데 결국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요것만 공부하고 나면 되니까 뭐 별건 없는데 그렇더라도 처음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 공부하면서 쭉 갈 때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314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